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이 내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진행되죠.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밝힌 여당 의원이 7명으로 늘어난 상황. 자, 내일 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잠시만요.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 앞서 계속 전해드린 바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으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였었는데요. 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자, 저희 속보에 대한 이야기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나와서 사실 두 분께서도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또 임했고 영장 실질 심사에 김봉식 서울청장의 경우는 아예 그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둘 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지금 전방위로 사법당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여러분이 지금 이미 구속이 된 상태에서 지금 경찰 병력을 동원했다는 혐의가 있는 김봉식 서울청장하고 조지호 경찰청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번 사태를 보면은 이것이 개헌법 위반은 상당히 개헌법 국회 병력이 들어간 것 자체가 개헌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은 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과연 탄핵의 요건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내란죄가 성립되냐 성립되지 않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헌법 제 75조죠. 75조에 보면은 계엄 비상계엄이 발동했을 때 정부 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군 병력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 국회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이미 무장병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봅니다. 자,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고요. 또 두 분께서도 이제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또 알아야 하니까요. 지금 나온 내용을 좀 전해드리자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이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을 했고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두 사람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출입을 통제했고 또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것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이제 법조인으로서 오늘 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던 부분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서울청장이 영장실질을 포기했잖아요. 그건 포기한다라고 하는 건 법관으로 하여금 편하게 그냥 구속을 시켜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구속이 된 거고요. 결국에는 언론의 노출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암투병을 조금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영장 실질을 통해서 기각을 노려봤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만 오늘 영장 기각 사유 중에 중요한 게 증거 인멸이잖아요. 본인이 계엄을 TV에서 보고 처음 알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였는데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대통령이 계엄 2-3시간 전에 안가로 불러서 A4 용지 한 장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지시를 했다. 근데 이 지시가 설마 꿈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 때 보여줬더니 설마 국무회의 통과하겠어? 라고 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자기의 변명이라고 생각되고요.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했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통령과 6번이나 통화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통화일지 이게 또 증거인멸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서 국회의원 체포에 좀 도움을 달라라든가 또는 14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한동훈 대표 등 14명의 체포를 위해서 어떤 위치 추적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다 받았어요. 다만 이제 본인은 지시를 하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또 밑에 있는 직급의 직원들은 또 다른 말을 했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고려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조금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지호 경찰청장은요. 대통령 체포 지시에 최소 3차례 항명을 했었다. 그리고 계엄군의 실행 행위를 사실상 자신은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본인은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을 텐데 비화폰이 음성 녹음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비화폰에 암호 해독을 하면 저도 과거에 군대 생활할 때 예. 제가 어떤 사단의 비서실에 있었는데 장군들은 비화폰을 사용합니다. 매번 그때는 기무사였는데 기무사에서 비화기 번호를 매일 바꿉니다. 매일 바꿔서 여러 가지 통신 감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사령부의 비화기 통화 내역은 있을지언정 통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한들 나중에 이것이 위법으로 입증되기가 쉬울까? 그것은 뭐 제가 이제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고. 처음에 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셀프 수사가 아닌가 예. 그런 이제 의심도 있고 해서 지금 수사 경쟁이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긴급 체포를 또 경찰에서 했고 이제 수뇌부 체포죠. 그래서 내란 혐의와 증거인멸 이 두 가지로서 이제 체포영장에서 오늘 발부를 받았는데.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잘못이 있으면 이렇게 뭐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대행에 이제 임명을 하는데 지금 안보 치안 수장들이 거의 다 줄줄이 구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대치돼 있고 여러 가지 치안이 상당히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위한 치안과 안보가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것이 상당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청장을 임명하던 아니면 국방장관을 임명하던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임명을 해놓고 그다음에 법적인 처리는 법적인 처리대로 하는 것이 옳은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조지호 경찰청장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일선에 하달하지 않았다. 뭐 양쪽 이야기 들어봐야 한다라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을 넘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도 하고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지호 경찰청장은 중요 임무 종사자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한테 지시를 하달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걸 차마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라고는 이거 양형의 문제일 뿐인 거고요. 예.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국회를 처음에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전면 통제를 했다가 항의가 너무 강하니까 잠시 이 통제를 풀었다가 또 다시 막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인 개헌인 줄 알면서도 적극적인 아니지만 소극적으로라도 이게 부하 내동했기 때문에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자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장관들이 정말 무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왜 저렇게 판단을 못하고 그냥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명령에 따라갔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대통령이 그간 너무 경로를 하고 그냥 뭐 권력 쥐어주고 나서 모든 걸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무슨 반론을 못한 것 같아요. 국무회의도 이번에 5분에 끝났다는 거잖아요. 예. 내란 계엄이라는 게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본인이 결정하고 나서 국무위원들한테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그냥 5분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대통령이 얼마나 국무회의를 무능하게 운영했고
그 대통령을 보는 국무위원들이 아무 말도 뭐 하지 못하고 그냥 거수기 역할하는 그런 국무위원이었다. 그래서 최악의 역대 무능한 정부로 아마 윤석열 정부가 낙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경찰 수뇌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이 구속되면서 경찰 수뇌부의 공백도 이제 앞으로 좀 수사 상황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지켜봐야겠는데, 수사 상황 조금 더 보자면 지금 김봉식 서울청장도 사실은 앞서서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포기를 했었고, 그 전에는 김용현 전 장관도 포기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포기를 했거든요. 뭐 이거는 군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좀 보세요? 이렇게 영장 청구 심사를 포기하는 것이 사실 현직 좀 법조인으로서 자주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거의 없죠. 그렇죠. 거의 없는데 정말 범죄가 중대해서 예. 영장 발부가 거의 확실할 때, 그리고 자신의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어떤 수갑을 차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을 때, 그때 이제 영장 실질을 거부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각될 확률이 상당히 있다라고 한다면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 사태가 위중한 것이고,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 범죄가 딱 두 가지잖아요. 내란죄, 외환죄. 그 중요한 중대 범죄를 같이 모의하고 공모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본인들도 자신의 지금 현 처지를 비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경찰 수뇌부에 대한 이제 체포에 대해서 좀 구속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군 상황도 지금 여인용 방첩사령관 지금 피해자 신문 포기한 상황에서 또 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지금 체포가 됐고, 군에 대해서는 이거 수사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통상 보면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이렇게 지금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전 국방부 장관처럼 이것에 뭐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고 결국은 나중에 내란죄하고 헌재에서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된 그런 법적인 그런 절차를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직 여인용 방첩사령관의 경우는 이제 구속된 것은 아니라는 거 네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용현 장관 앞서 영장 실질 심사 포기했다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와 달리 새로 선임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 이를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 행위다,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라고 했잖아요. 뭐 실패했습니다만 그건 뭐냐면 시도한 것이죠. 예, 시도했지만, 그래서 이건 보면 자신 스스로가 지금 방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과 한 몸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싫었겠죠. 그래서 이걸 자신이 온전히 감당하고 싶었으나,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으나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하야가 아닌 탄핵을 선택하겠다. 나는 계엄은 정당하다, 통치행위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김용현 전 장관도 본인이 스스로 힘이 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통령이 저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도움이 되어야지, 보탬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의 발로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아직도 그 예전에 뭐 마치 조폭 같은 의리, 그 정도 수준으로 국방부 장관이 이 사건을 지금 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 사실관계가 밝혀졌다라고 한다면 국민께 사죄드리고 진실 앞에 묵묵히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대통령의 보좌 정도 수준으로 자신의 역할을 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경찰, 검찰 모두 수뇌부에 대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같은 질문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용? 지금 뭐 현재 내란에서 탄핵에 가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뭐 탄핵에 갈지 아니면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기소해서 그다음에 이것은 뭐 구속이 되던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밟을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이것을 내란죄로 엮어서 이것을 이제 탄핵을 통해서 파면이냐 기각이냐 그것을 이제 가려보고 그것이 가장 헌법적 질서에서 가장 간단하고 그 절차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영현 전 장관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내란의 이제 우두머리라면 김영현 전 장관은 중요 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예. 위에서 우두머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벗으면 그리고 혐의를 벗는다는 것은 내란죄가 아니다. 헌재에서 기각. 그리고 또 이것은 그렇게 되면은 헌법적인 태도로 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면은 엊그제 대통령이 그 대국민 담화를 한 거에서 통치행위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적인 결단이고 비상대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회 병력이 들어간 것은 개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어떤 법적인 위반으로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면 큰 고비는 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 심정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방향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금 뭐 관계자들 뭐 지금 장관까지는 예. 이것에 대해서 변호인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이거에 총력을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적으로 국회에 병력이 들어갔다던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겠다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검경 중요 인물들이 구속 갈림길에 서고 실제로 네. 이제 구속이 되는 사례가 계속 속보로 지금 전해지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이 수사의 끝은 어디로 갈 것인가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내일 오후 4시입니다.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죠.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뭐 글쎄요, 뭐 여론이라든가 언론에서는 이제는 통과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7명이 공개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뭐 국회의원을 해보지 못해서 이렇게 유권자들이 무서운 것을 물론 지난 뭐 총선을 경험을 했지만 상당히 압니다. 유권자들이나 국민의 무서운 그런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유권자의 그런 표를 먹고 사는 표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이런 여러 가지 압력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거세고 상당히 심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또 드는데 지금 탄핵 심판 이것은 무기명 비밀 투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가서 들어가서 그냥 뭐 탄핵 가결이나 부결 찍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공개로 나는 부결하겠다, 나만 사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에는 당론이 있고 당론이 따른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동안의 한국의 정당은 당론이 있었습니다. 당론이라는 것은 당의 70% 이상이 찬성하면 우리 당이 갈 큰 길을 그 소속 의원들이 같이 해서 가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경험해서 보수 지형을 예. 그리고 정당이 완전히 괴물이고 다시 창조적 파괴를 해야 돼서 완전히 파괴된 그런 지역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2016년 탄핵이고 8년 만에 다시 탄핵 국면이 왔다고 했을 때 예. 3선 이상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헌정중단의 비극 그리고 극심한 대한민국의 혼란과 분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임기 단축회의라든가 대통령 이선 후퇴라든가 질서 있는 퇴진 이런 걸로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당론이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입장하지 않아서 투표를 하면 가서 찍어도 되지만 그 불참해도 그것을 투표 행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유권자들이라든가 민주당의 압박이 상당히 거세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당론은 내일 네. 결정한다고 하니까 예.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고 지금 7명이 공개 찬성을 했습니다. 김상욱, 조경태, 안철수, 김혜지, 김재섭, 진종호, 한지아 7명이 공개 찬성했고 나머지 내일 당론이 뭐 무기명으로 들어가서 할지 아니면 그냥 일괄 퇴장할지 그건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자유롭게 들어가서 투표하지 않을까도 싶은데 예. 이번 7명이 공개 찬성한다는 분이 뭐 찍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보면 샤이 탄핵 반대도 있을 수 있다.
들어가서 네네. 찍는데 내가 찬성인지 부결인지 가결인지 부결인지 내가 가결한다고 해도 부결로 찍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좀 말씀이 길어져서 결과론적으로 조금 네. 더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말이 길었는데 내일은 아슬아슬하게 한 표 차이로 예.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결정된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한 표 차라고 예, 한표 차입니다. 뭐 전망이니까요. 저희 자유롭게 네.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수민 변호사께서 좀 동일하십니까? 상당히 많은 표차로 가결될 겁니다. 예. 여기 이 방송국에 오고 있는데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탄핵되는 거냐고. 저 도착하자마자 저도 여쭤봤잖아요. 네. 아니 탄핵되는 거냐고 불안하다. 빨리 됐으면 좋겠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다. 식당에 손님이 없다. 12월인데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고 예. 또 크게 보면은 아니 군 통수권자로 대통령이 아직도 있다는 게 말이 돼? 불안하다. 또 개헌하진 않겠지? 이런 걱정을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물론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죽은 권력 부여잡고 대통령 부여잡고 그리고 대통령이 안 되면 당권이라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결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국민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가결을 선택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이걸 갖다가 그냥 의원총회 모여다 놓고 탄핵 표결에 불참합니다. 우리는 당론입니다. 아무도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정도 수준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다루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고 역사적으로 참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당론으로는 탄핵 부결로 갈 것이다. 다만 예. 일단 투표에 참여해서 의원들이 소신껏 투표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탄핵이 가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내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내일 나오는 당론에 의원들이 어느 정도나 동참을 하고 또 따르지 않거나 어느 정도 움직임 예상하십니까? 뭐 좀 전에 제가 길게 예. 설명을 했는데 저 아슬아슬할 겁니다. 왜냐하면 소신 투표도 있고 국민의힘을 바탕으로 해서 보수 정당의 가치가 투철한 분들이 다 108명이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누구나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탄핵을 가결을 해서 예. 조기 대선을 해서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키냐.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위한 것이냐. 아니면 탄핵을 반대하고 조금 시간을 딜레이해서 또 다른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보는 것이 우리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할 길이냐.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심판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엄이라는 이런 절차가 지금 진행이 돼서 국민들한테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큰 정치적인 비판은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이 앞으로 책임질 일이고 내일 탄핵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대통령이 임기 단축한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길게 가냐 짧게 가냐 그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사를 보고 선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굉장히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론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일 나올 당론 의원들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 미치겠습니까? 뭐 이미 다 의원들 결정했을 거예요. 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의원총회를 별도로 열어서 투표장에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명 한 명이 혼자서 스스로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탄핵 찬성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배신자라고 낙인 찍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냥 어린 학생들 교실 나가지 마라라고 하면서 주눅 들게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뛰쳐나오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탄핵은 가결될 것인데 어차피 가결될 거 국민의힘이 마지막 모습은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의원이 그 선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성동 의원의 지금 저런 워딩은 이제 신임 원내대표지만 우리가 탄핵 사유가 되면은 당연히 탄핵에 동참해서 당연히 한다. 그러나 지금 뭐 이제 구속되고 수사하고 뭐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나와서 이 조각 사유가 맞춰졌을 때 검찰이라든가 사법당국에서 이것은 이런 헌법 몇 조, 법률 몇 조, 형법 몇 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구속한다. 그리고 재판에 넘긴다. 기소한다. 최소한 요거까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사법당국에서 기소가 본격적으로 되면 그다음에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것이 지금 오후에 얘기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말이라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것은 의원들이 내일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다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권성동 원내대표 의견도 얘기는 해주셨지만 어제 오전에 담화 발표하고 한동훈 대표는 가결을 당론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제가 아는 이제 마지막 한동훈 대표의 워딩이거든요. 솔직히 헷갈립니다. 이거 지금 당에서 원내대표랑 당대표의 말이 좀 다른 것처럼도 느껴지고 의원들 물론 뭐 저마다의 투표를 하겠지만 당론은 뭐 하나를 모을 수는 있겠습니까? 하나로 모아야죠. 그것이 정당이라고 생각이 들고 모은다는 것이 3분의 2가 찬성하면 당론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에 들어갈 자격은 없지만 대표이기 때문에 예. 어제 들어가서 지금 당론으로 정하자 탄핵 참여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한계가 상당히 지금 당에서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투표로 한다거나 원내대표 투표 결과가 당론으로 찬성할 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제 원내대표 결과를 보면은 70몇 표, 72표인가요? 이렇게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72표 정도가 당론으로 탄핵 반대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예. 당론은 일단 탄핵 반대 그 다음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자율 투표에 맡기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투표장에 들어가지 않냐 그것을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했으니까 딱 이것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결정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실제로 대통령도 뭐 보면 법률안이라든지 시행령안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좀 비판적 의견 내던데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비판적인 의견을 낼 수밖에 없죠. 사실상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내란죄를 범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지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필요하고 직무 정지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내일 꼭 탄핵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굉장히 국가적인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하면서 국민들께 고개를 숙였습니다만 그의 머릿속에는 내란을 꿈꾸고 있었고요. 또 다시 내란 실패 이후에 또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반성한다, 당에 뭐 위임한다, 자신의 하야까지도 위임하겠다 했습니다만 다시 또 나는 끝까지 가겠다. 통치력이다, 정당하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간 끌기용 어떤 전략적 전술을 써왔기 때문에 이제는 일단 탄핵 직무 정지시켜 놓고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일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늦은 밤에 여당 윤리위원회가 열렸었죠. 윤 대통령의 출당, 제명을 논의하는 윤리위원회였는데 결국에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 징계 문제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평의원 징계를 해도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 대통령 출당을 대표가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어제 결정도 못하고 징계 개시만 하면서 시간을 이제 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볼 때는 일반 의원이 3분의 2 정도가 의원총회에서 찬성을 해야 된다면 징계에서 그것이 결정됐다고 했을 때 의원총회로 와서 최고위를 거치고 그다음에 최고위를 마지막에 거치는데 의원총회에서 3분의 2가 아니고 뭐 한 90%가 찬성해야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늦은 밤에 열렸던 윤리위원회 뭐 개파 갈등만 보여줬다 이런 평도 있는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늦은 밤 심야에 열었던 윤리위에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낸 것도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 평론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뭐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출당을 하고 제명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지금 이 불안한 시기가 빨리 정리되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그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밝혀져서 구속이 되느냐, 이 부분에 쟁점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정말 이 당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뭐 대통령을 당 대표가 욕했냐, 대통령 쪽도 욕을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수준이 완전히 국격이 떨어지고 나라가 망조가 된 거예요. 그 법무부 장관 출신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 왔으니 얼마나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 논리 자체가 참 한심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내용까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과방위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계엄 당시에 한동훈을 사살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려 했다, 이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제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들은 걸 다 뭐 전문이라고 해서 다 공개한다고 해서, 그런 김어준 씨는 이거에 대해서 페이크 뉴스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자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제공하지 않으면 저것도 마찬가지로 그 대통령이라든가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방송인은 이거에 대해서 실체적인 그런 것이 누가 했는지 그것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김어준 씨가 받았다는 제보 내용,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어준 씨 스스로도 이 제보가 현실적이지 않아서 이걸 발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생각지도 못한 계엄을 한 거 보고 또 자신을 체포로 하러 왔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 제보가 사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실제 HID 같은 경우는 북파 공작원이에요. 북한에 가서 공작을 펼치는 군인인데 국내에 있을 때는 간첩, 북한 군복을 입고도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북한군이 마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 한 것처럼 작전을 짤 수는 있어요.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사실일까?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저런 것이 재판에는 아무런 해당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가면은 대통령의 이 내란 혐의가 정말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것만 따지는 것이지, 이런 하부적인 것은 탄핵의 사유로 해당이 되지 않고, 그리고 법률 위반으로 밑에 하부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는 상황에서 두 분 의견 좀 들어봤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이승훈 민주당의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